와우, 전국의 우리 우공비 애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면역과 관련된 부분 정말 중요한데요. 진짜로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들이 우리가 둘러싸여 있어요. 지금 앞에 뭐 세균도 많고 곰팡이 포자 막 날아다니고 있어.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면역 덕분인데요. 자, 요런 이제 이 병원체가 우리 몸에 침입을 했을 때 1차 방어에 있었어. 그지? 피부라든지 우리 몸에 있는 점막이라든지 점액 같은 것들이 1차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고, 또 뭔가 찔렸다 그러면 이제 비만 세포가 이제 히스타민을 또 분비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좀 빨갛게 부풀어 오르기는 하는데, 그래도 혈관이 확장이 되게 되면서 이제 백혈구가 달려올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그런 거는 그냥 1차 방어, 전에 뭐 찔린 적이 없었어도 만약에 바늘에 찔리면 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거였다. 그지? 그런데 자, 지금 우리가 한번 확실하게 체크해 줘야 될 부분은 바로 체액성 면역이 되게 되는데요. 이 체액성 면역은 2차 방어에 속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후천적인 방어라고 얘기했어. 왜 그러냐? 자, 한번 항원에 침입했다가 다음에 똑같은 항원에 침입하게 되면 그때 그놈! 그러면서 신속 대량으로 항체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이게 항원이 한번 들어왔던 경험이 있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모든 항원에 대해서 같은 항체가 대항을 하는 게 아니야. 각각의 항원에 대해서 항체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후천적이고 특이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 지금 보게 되면 대식세포가 나왔다. 그지? 얘는 백혈구의 일종이야. 그래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잡아먹어요. 그런데 잡아먹고 나서 속에서 그럼 가수분해를 시키고 나서 세균 파편을 이렇게 표면에 이렇게 내놔. 그러면 누가 오게 되냐면 보조 T 림프구. 그런데 이거를 잉글리시로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할 수가 있는데, 얘는 헬퍼야, 헬퍼. 헬퍼 T셀이라고 얘기해, 헬퍼 T셀. 근데 헬퍼 T셀 말고 킬러 T셀도 있다. 그러면 킬러 T셀은 자, 세포 독성 T 림프라고 얘기하는데, 걔는 병든 세포를 그냥 막 뚫어서 죽여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세포성 면역이라고 얘기하고, 헬퍼 T셀, 보조 T 림프구가 도와주는 것은 체액성 면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별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 보조 T 림프구가 와서 대식세포가 표면에 내놓은 세균 파편을 만져요. 세균인가 하고 만집니다. 근데 이 단계가 너무 중요한 게 사실 전쟁이야.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병원체와의 전쟁인데요.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아군과 적군의 구별이죠. 그래서 군복을 다르게 입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 그걸 구별 못하고 부르륵 총 쐈는데 앞불사 아군이네. 그럼 큰일 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자기 물질과 비자기 물질, 그러니까 항원하고 내 몸에 있는 거를 꼭 확실하게 구별해 줘야 되는데요. 그걸 구별하는 단계가 바로 이 보조 T 림프구가 인식을 하는 것이고요. 이 단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이즈, HIV, 휴먼 이뮤노 디피션시 바이러스, 얘가 그냥 T 림프구를 빙신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빙신된 보조 T 림프구는 이 항원을 인식하지 못해. 그럼 그 단계가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항원을 인식하는 단계가 너무나 중요했고요. 자, 그러면 보조 T 림프구가 누구한테 알려주느냐? B 림프구한테 알려주게 돼요. B 림프구야, 항원이 나타났어 하고 알려줘요. 이 단계에서 이제 가끔 선생님 애지사들 중에서는 이 보조 T 림프구가 입이 있나요? 이러는데 입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화학물질을 분비를 해서 이 B 림프구한테 알려주게 돼요. 그러면 B 림프구는 어디 항원이 나타나서, 그러면서 그 항원에 맞는 항체를 만듭니다. 안티바디 항체를 만들게 돼요. 그러면 그 항체를 만드는 세포가 바로 뭐냐? 형질 세포가 되게 되고요. 항체의 구조상 Y자 모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항체를 생성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균에 가서 항체가 막 바이러스하고 항체하고 같이 막 얽히게 되면은 응집을 유도하게 되고 침전을 유도하게 되면서 이 독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게 병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 요때는 처음에는 이 항체가 소량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일부를 기억세포, 메모리셀로 딱 남기게 되는데, 요게 또 이 면역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기억세포로 딱 남겼다가 만약에 같은 항원이 또 들어오잖아. 그러면 그때 그놈 하면서 정말 신속 대량으로 무진장 항체를 많이 다량 생성을 하게 되게 되는데요. 요것이 기억세포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형질세포로 분할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항체를 신속 대량으로 많이 만들어서 병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또 바로 우리가 되게 아프긴 하지만 백신, 예방주사를 맞는 이제 그런 이유이기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소량이나 이제 아니면은 약간 이제 조금
좀 활성을 죽이거나 한 상태로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주게 되면은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 몸에서 이런 이 항체를 만드는 일을 한번 하고 나면 다음에 진짜로 항원이 들어왔을 때는 신속 대량으로 항체를 만들어서 그 질병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해석도 제대로 돼야 되는데, 자, 항원 X가 1차로 들어왔어. 그러면 항체를 만들었다, 그지? 요거 이제 1차로 이제 만드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 만약에 그 항원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두 번째 2차 면역 반응은 정말로 신속 대량으로 항체를 많이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항원 X는 2차로 들어왔지만 항원 Y는 이때가 처음이야. 그러면 이제 그때는 역시나 이제 이 1차 면역 반응의 경우에는 항체를 소량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후에 이 그래프가 계속되면서 자, 또 항원 Y가 2차로 침입하게 되면 항원 Y도 으아! 자, 신속 대량으로 자, 많이 만들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체액성 면역과 관련된 내용을 완벽하게 머릿속에 딱 넣어줘야 돼.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항원 X하고 Y가 침입을 했어. 그러면 항체의 농도 변화를 보여줘. 우리 방금 그래프 본 거다. 그치? 근데 늘 루틴하게 이 그래프 나옵니다. 반드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1차 침입했을 때 B림프구가 자, 이제 형질세포로 전환이 돼서 항체를 마구 만들게 되는데 자, 요때 이 기억세포를 일부 남겼다가 그래도 요때는 비교적 소량을 만들었었고요. 자, 만약에 같은 항원이 또 침입하게 되면 이제 그때 나오는 항체는 대량으로 신속하게 자, 계속 하고 싶지만 이제 우리 지금 지켜보시고 계시는 담당자분께서 흥분하실 것 같으니까 요 정도만 그리도록 하겠어요. 대량으로 만들게 될 꼭 기억을 이제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보자.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구간 A보다 구간 C에서 항체 X의 생성 속도가 빠르다 그랬는데 자, 이 항체 X는 구간 C에서 신속 대량 자, 선생님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구간 B에서 항체 X의 농도가 감소를 했네요. 그런데 그게 기억세포의 수가 줄어서 감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죠? 기억세포로 남겨두었다가 다음에 같은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아주 빠르게 형질세포를 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은 자, 구간 C에서 항원 Y는 기억세포에 작용한다라고 얘기했는데 항원 Y는 이때가 지금 이제 이 1차 침입하고 항체 Y가 만들어진 상황이 구간 C가 되기 때문에 이때 이 기억세포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억세포에 작용한다는 것은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자, 정답은 우리가 1번으로 좀 가뿐하게 체크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항원 A와 B를 자, 모두 가진 그런 이제 세균 X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자, 인체에 침입했을 때 항체의 농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항체 A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만들어졌네요. 그죠? 하지만 항체 B는 이제 이 소량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자, 항체 B가 항체 A의 생성을 촉진한다. 이렇게 항체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세균 X가 침입을 했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이 세균 X는 항원 A, B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항체 A, 항체 B가 모두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항원 A에 대한 기억세포는 세균 X가 침입하기 전에 이미 체내에 존재했다는 것은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겠어요? 지금 항체 A의 양이 훨씬 더 많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이전에 이제 이미 침입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신속 대량으로 2차 면역 반응을 한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정답은 이제 니은과 디귿이 되어서 5번이 되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체액성 면역. 일단 대기세포가 잡아 먹었네. 소화시계 파편을 내놓으면은 누가 가서 보조 T 림프구가 가서 인식, 항원을 인식하고 B 림프구한테 알려주면 B 림프구가 항체를 만들어서 어디야 항원이? 그러면서 두두두두 항체를 쏘게 되고 일부 기억세포를 남겼다가 그때 그놈 하면서 2차 침입하게 되면 신속 대량으로 항체를 만드네. 우와, 정리 다 됐다. 그지? 체액성 면역 꼭 기억해 주세요.